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취소됐던 경주들은 다음 주부터 주마다 한 경주씩 보존 경주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전산장애 원인은 최근에 이제 모바일 계좌가 상당수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프로그램에 약간의 에러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취소된 그 일요일 경주, 그래서 3월 6일 일요일 입장료 2,000원을 각 그 본장 서울, 부산, 제주 입장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이 떠 있고요. 이제 문화공감센터라고 그러죠. 지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5,000원짜리 일요일 날 구매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토요 예상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재간동이 민병철 위원, 어서 오십시오. 이제 월초 경마 토요일은 제주 경마 같은 경우도 출주두 수가 좀 적은 그런 경주들도 있고,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되는데, 민병철은 볼 때 편성각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 3월입니다. 자, 이번 3월 첫째 주 경마는요, 역시 월초 편성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듯 전반적으로 출전 두수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토요 경마가 지금까지는 12개 경주로 치러졌는데 이번 주는 1개 경주가 줄어들어서 11개 경주로 치러지네요. 자, 그래서 인기만 압축 경주, 최대한 압축해서 공략해야 될 경주도 상당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컨디션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복병 전력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경마일이 아닐까 평가를 합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홀수 경주를 풀어드렸고 2부에서는 역시 짝수 경주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나잇 아웃 온 더 타운. 이번에도 다시금 네츠게이트 배정에 앞선에서 수월한 전개가 가능한 만큼 연투 예치가 높은 말로 말씀드리고요. 2선에서 응수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 결정력 발휘할 기대 막동만 잘 잡아주면 돼요. 6번 아르고 황금꽃과 1번 게이트입니다. 네츠게이트. 그렇다면은 좀 더 승마 스피드가 앞서 있는 요 1번 강타가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장점이 생긴 말이죠. 이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한결 컨디션이 향상된 모습 속에 내선 게이트에서 좀 더 수월하게 2선 전개가 가능해졌고요. 좋은 체격 조건답게 만약에 몸싸움이나 2선 전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9번 라운드 레이스를 말씀드려보겠고요. 짝수 경주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2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8마리 정도 레이스를 펼치게 되면 전개 상황에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개 상황은 예측한 대로 또 선행마들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따라가는 마필이 생기고 줄서기로 하고 또
중간에 자리 잡기 싸움이 펼쳐지고 이런 부분은 뭐 경주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마필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지 자,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최하위 등급 6등급에서 꾸준하게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들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 한 두 있죠. 1번 치우여제입니다. 자, 이 말은요, 작년 10월달 데뷔전에서 출발 때 내 기립, 늑발로 인해서 경주를 망쳤습니다. 그 이후 경주에서도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두 차례 경주에서는 출발 매끄러지면서 특히나 직전 경주는요. 최외곽 게이트 13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는데 당시 내측에 미수재라는 빠른 선행마 바로 2선 외곽에서 응수할 정도로 뚜렷하게 선두가담 스피드까지 보강된 가운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직전에는 어쩔 수 없었죠. 외곽에서 2선 무리한 가담으로 직선에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1번 게이트예요. 자, 스피드는 그대로 갖춘 가운데 1번 게이트라면은 충분히 초반에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하는데 훨씬 더 힘 소진을 덜 하겠죠. 이번 경주가 7번 럭키신화나 6번 S클래스가 선행마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 두 번의 마필을 앞선에 보내놓고 내선에서 최소한의 힘 한 배, 힘 소진을 덜 해나가는 가운데에서의 선두권 장악, 전개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1번 치우여제 데뷔 후 첫 입상이 기대가 되고요. 자, 2번 건픽강자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골마겸의 여파인 듯 재능력 발휘에 실패를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주행감사 때 상당히 기본기를 갖춘 능력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11주의 공백기 동안 두 차례 단기 휴양을 다녀왔고요. 다리 골막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듯 이번에 훈련 시 외주로에서 강하게 습보 훈련을 할 때 상당히 좋은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골막 여파 벗어났고 정상 컨디션 찾은 2번 건픽강자. 이번에 혀 보정끈 승인 장구까지 착용을 하고 나오는 가운데 주행의 불안성까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만큼 2번 건픽강자의 이번의 실전 변화 충분히 기대가 갑니다. 자, 5번 체리피커는요. 출발 이후의 순간 스피드는 다소간 부족합니다만 직전 경주부터 직선에서의 중반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향상된 말입니다. 직전에는요. 당시 마필이 내측으로 기대려는 악벽을 김동수 기수가 왼채찍으로 독려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 채찍을 한 듯합니다. 과태금 5만 원을 처음 받았는데 여튼 직선에서 기대면서도 기대 막벽을 제어하면서도 중반 걸음이 나와주었다는 거죠. 실전 변화의 기지개를 편 5번 체리피커의 이번에 변화된 가능성 기대하겠고요. 3번 승자의 걸은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직전에는 도주성 선행 나갔었던 그리피스 그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시종 4코너까지 그 빠른 페이스 경합하느라고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앞선에 나서는 마필이 그리 빠르지 않고 강한 전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3번 승자의 걸이 초반에 선두권을 기습적으로 장악해낼 수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3번 승자의 걸의 1승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마필이 1번마 치우여제입니다. 게이트 2점을 감안하면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반에 게이트 이탈 후 자리 잡는 과정에서 6번마 S클래스가 초속에서는 가장 앞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판단은 됩니다만은 중속 부분에서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를 배정받은 1번마 치우여제는 이번 경주에 가장 조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마필은 4번마 비어 빅토리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출발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뭐 별다른 추진 없이 중속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 4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 좋아졌고 채찍에 대한 반응 직전 경주에서도 괜찮았습니다. N쪽 채찍에 사행기를 A측으로 사행기를 좀 보였던 마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순치돼 가는 과정을 보여줄 텐데 채찍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4번마 비어 빅토리 이 마필은 관심 마필로 언급을
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보면은 인코스의 2번마 뉴난초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고요. 9번마 KT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위 입상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선행을 가서 2위인데 그 전에 경주 모습을 보면 선입으로도 능력 발휘를 해 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경쟁력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이 틈새를 또 노릴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 있을지 전개도로 상세하게 민명철 의원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과천주로는 상당히 빠른 주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비 소식 최단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선행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과 동시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말이죠. 이번 뉴난초가 무리 없이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9번 KT스타. 상당히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근데 다소간 주행 중 폭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요, 그 폭주하는 부분을 당시 임기영 기수가 그대로 놔두고 선두권을 장악해버렸죠. 다소간 그 주행 중에 폭주하는 부분을 좀 제어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임기영 기수가 적임이에요. 2번의 입상을 이끌어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9번 KT스타가 넘어가는 전개보다는 2번 뉴난초를 보내놓고 2선에서 끌리는 악벽 제어하고 따라가는 전개가 좀 더 이 9번 KT스타에게는 입상을 위해서 유리해 보입니다. 7번 삼정 가디언입니다. 작년 1월 달에 데뷔전 입상 이후에 1년여 공백이 있었는데, 자, 직전 승급전 당시에는 함께 뛰죠. 뉴난초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2선에서 경합성 선입전을 펼쳤습니다. 뭐 그만큼 출발 이후 2선 가담 스피드를 갖춘 말이죠. 자, 4번 썬데이 드리머. 과거에 작년 10월이었죠. 선행 1순으로 1300m를 우승할 정도로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최근에 승급 이후에는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경합 피하는 자리로 2선 전개를 펼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초반 전개 위치 4번 썬데이 드리머는 내선 열린 공간에서 경합 피하는 2선 전개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9번 KT스타입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입상을 일궈낸 전력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자, 당시 초반 끌리는 악벽을 임기용 기수가 적절히 제어하고 선두 2선에서 선입전 펼치면서 4마리 진짜 압승을 거뒀죠. 직전에는 늘어난 1200거리, 마필 끌리는 대로 선행을 나섰고 직선까지 결승선까지 끈기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분명 내측 게이트 2번 뉴난초가 초반 은근히 빠른 선행마기 때문에 요 마필을 2번 뉴난초를 보내놓고 동선 2선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 혹은 직선주로 들어와서는 넘어가는 전개, 이런 양상이 기대가 되고요. 자, 7번 삼정 가디언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요, 당시 뉴난초의 빠른 페이스 2선 경합성 선입전 펼치는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3, 4코너 중간 지점에서 당시 우승했단 말이죠. 갈색 바람의 외측 진로 변경 시 이 코너에서 진로 방해를 당했어요. 그 포인트에서 추춤거렸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렇다 할 걸음 못 보였는데, 자, 직전에도 코너에서 진로 방해 당하지 않았더라면은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4번 썬데이 드리머.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는 선행 1변도 벗어나서 2선 따라가면서도 단거리 입상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앞선과의 선두권 경합을 피하는 내선에서의 열린 공간의 선입전 기대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엇보다도 적임 기수 한장이라는 것이 든든합니다. 임기영 기수가 요 9번 KT스타의 악벽을 정확히 압니다. 제어할 줄도 알고요. 자, 이번에 뭐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어떤 전개 펼치더라도 경주거리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는 9번 KT스타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겠고요. 주로도 가볍고요. 단독 선행 2점,
초반 전개를 누구보다 힘한 배 잘하는 페로비치 기수라면은 2번 뉴난초 1순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7번 삼성 가디언 직전에 진로방해 여파 벗어나서 그런 악재는 되풀이되지 않겠죠. 자, 2선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정발 한 발 결정력 가능하겠고요. 내측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역습가할 4번 썬데이 드리머까지 결과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이미 검증 전력이자 경주권 좋아진 9번 KT스타의 연투 기대치에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안말 경주. 게이트 조건이 좋은 2번마 뉴난초가 선행은 먼저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속 중속에서 9번마 KT스타도 상당히 빠르고요. 6번마 희양산이나 7번마 삼정 가디언 요 마필들도 초속 중속이 좀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초반 압박은 상당히 거셀 듯합니다. 요 부분에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한 3위권까지는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목을 못 받는 마필들 중에서 이제 새벽 훈련 시에 변화를 보인 마필 2필 정도가 있습니다. 최예곽 게이트를 배정받은 12번마 정한 퀸. 요 마필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이제 힘이 차면은 상당히 좀 뛰고 싶어하는 의욕을 새벽 훈련 시에도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끄는 듯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12번마 정한 퀸이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인코스의 3번마 현수재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와 비교했을 때 2주 만에 출전입니다만은 파워감 면에서는 뚜렷하게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초반 레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는가 이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두권 압박이 심하다고 봤을 때 어부지리로 입상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조건 이 부분에서라면 주목을 덜 받는 마필 중에서는 조금 변화를 보였다는 부분에서 관심 마필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의 추천 경주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200m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추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 어느 마필이 가장 기본기 면에서 앞서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고민할 부분이죠. 객관적으로 2번마 동촌의 가히 이 마필이 사실 객관적인 기량 면에서 잠재력 기대치가 가장 높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1번마 대천 포커스. 지난번에는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선행을 강탈하면서 제어를 했는데 또 애곽에서 감는 마필이 생기다 보니까 두 마리가 A선 병주를 하고 결국 역전을 다시 허용하고 말았죠. 그때 경주거리가 1300m였습니다. 이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한 배를 해주고 따라가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대천 포커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이 되고요. 인기를 나눠주는 마필 중에서 4번마 아워캣 이 마필은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이 저는 최선이다라고 봅니다. 아워캣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수월하게 선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에서 종반에 왼쪽 좌채찍을 대니까 예측 사행이 너무 심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2위 입상에 성공을 했겠죠. 예측 사행이 심한 그런 상황을 다시 제어하고 다시 우채찍을 대니까 내측으로 다시 기대고 주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서 지난번에 아쉬운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4번마 아워캣의 잠재력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번마 동촌의 가히 같은 경우는
뭐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또 지난번 입상 우승을 차지할 때 1300m였는데요. 으뜸왕자가 7번 게이트에서 내측 사행, 카리스마키는 5번 게이트에서 예측 사행하면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어요. 그러고도 강하게 밀어서 중속을 내고 선두권까지 가세하고 근성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어떤 면에서 대천 포커스하고 비교했을 때 잠재력 면에서는 2번 맛 동촌의 가이가 더 강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선택할 마필은 물론 현장 상태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2번 맛 동촌의 가이를 아마 쌍승 복승의 축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요. 8번 맛 퍼펙트 빅시 이 마필이 선행을 장악한다면 최근에 주로 컨디션으로 봤을 때 선두권 장악하는 마필들이 결승점까지 능력 발휘를 한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번 맛 퍼펙트 빅시가 선행을 장악했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마 풍차 돌리기 같은 경우는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개상 불리한 조건이죠.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풍차 돌리기도 이번에는 뭐 강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래서 2번 마 동천의 가이, 그 다음에 8번 마 퍼펙트 빅시, 1번 마 대천 포커스 이 세 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좀 압축을 하고 거의 뭐 단방성으로 아니면 쌍승, 복승까지 선택을 한다면 투자 가치 면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막권은 삼복승이나 쌍승으로 방어 정도 보신다면 주력 막권 성공 시 그 환수율 이 부분은 충분히 매력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5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산 5등급 마필질의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대상이 있죠. 7번 마 금화 발리오스입니다. 지난번에 14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7번 게이트 조건은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종 애곽 전개로 거리 손해 본 부분을 감안하면 여력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하는데 사실 결승점을 통과할 때 종반 탄력, 여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 직선권이 가장 긴 1400m 레이스입니다. 단순한 선행마, 최근에 끝걸음 여력 없이 입상했던 그런 마필들이 늘어난 거리에서 과연 어떠한 경주 능력을 보일지, 그보다는 최근에 1200 이하의 거리에서 종반 늦추입,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하게 남긴 말에게 주목을 하는 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뚜렷하게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편성상 가장 스피드가 우수한 이 3번 위즈런이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속이 우수한 7번 금화 발리오스와 5번 광속이 2선을 자리 잡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초반 스피드가 부족한 말이죠. 내측의 1번 커리클과 그리고 4번 나이스가이는 4선 이하 후미에서 차분하게 선두권 레이스를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3번 위즈런은 직선 구간 들어서서도 무리 없이 선두권을 자리를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8월 23일 경주였죠. 선행 1순 1300m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에요. 5등급 승급 이후에는 선행 나서지 못하고 연속된 졸전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나 직전에는요. KT스타가 이끄는 빠른 선두 페이스 구도 속에 시종 외곽에서 2선 전개를 펼치면서 당연히 그 포인트에서 무리를 했죠. 직선에서 걸음 무뎌졌는데 자,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3번 위즈런이 일단은 전개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라는 부분 강조해 보겠고요.
자, 5번 광속입니다. 이 데뷔 후 24번을 뛰었는데 그중에서 8번의 경주를 1,400m를 레이스를 펼쳤던 말입니다. 경주 중 3분의 1을 1,400을 뛰었다는 거죠. 이미 입상 전력돼 있어요, 성거리. 그래서 1,400m 힘쓰는 포인트에 대한 숙지도가 가장 좋은 마필로 보여요. 최근에도 연속해서 4차례 경주를 1,400m 거리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2월과 1월 경주에서는 당시 라스트 한 발 부족으로 연속 3착, 동거리 연속 3착에 아쉬운 고배를 마셨고요. 직전에는 워낙에 앞선이 빠르고 강한 상대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3번 위즈런을 제외하고는 선두 레이스를 주도할 빠른 말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5번 광속은요, 밀어나가는 스피드를 갖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선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전개를 펼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자, 7번 금화발리오스. 자, 5등급 승급 이후에 기복을 보이다가 또한 지난 1월 9일 경주에서는 선두 빠른 레이스의 시정 외곽에서 무리한 나머지 무너졌습니다. 근데 직전에는요, 역시 문세영 기수 스타일답게 당시 결대로 외선에 그 전 경주보다는 초반 무리하지 않고 결대로 따라가면서 입상을 차지했는데 당시 뭐 끝걸음의 여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만 대신에 이번 경주 거리는 늘어났지만 3번 위즈런을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코너 돌아 직선 구간 들어서기 전까지 힘한 배를 좀 더 능숙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있죠. 가장 주목하는 마필입니다. 1번 커리클입니다. 자, 마착을 앓기 때문에 주행 중 타마필과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및 전개가 중요한 마필입니다만 이 부분을 너무 의식해서인지 초중반 다소간 후미에 처져가지고 소극적인 말벌이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최근 경주를 분석해 보면요, 분명 초반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좀 더 앞선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 타마필과 의도적으로 경합을 피하려는지 후미 따라가면서 직선 결승선 전방에서 느지막한 후미, 늦추입으로 끝걸음의 여력만 남겼던 1번 커리클인데 자, 이번 경주 앞선이 빠르지 않은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에 경주거리 늘어난 1,400m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선 구간 중반 한 발의 결정력에서 판가름 날 경주이기 때문에 1번 커리클 가장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4번 나이스가입니다. 이 고질적인 내측 기대 막벽으로 내재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오고 있는 말인데 작년 5월과 11월 경주 두 차례 경주에서 직선 구간 기댐 악벽으로요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직전에도 3코너부터 지속적으로 내측 기대면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당시 기댐 악벽을 보이면서도 종반 끈끈한 걸음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왼쪽 눈에 눈 가면을 승인 장구 착용하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내측 기대는 악벽을 좀 더 제어를 방지를 해보겠다는 승인 장구 신청 착용입니다. 4번 나이가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직선 구간 한 발의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1번 커리클. 단 조건이 있죠. 초중반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박태종 기수가 충분히 잘 해내리라 평가합니다. 자, 5번 광속. 직전에 앞선이 빠르고 강한 페이스의 1,400 아쉬웠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적정거리 1,400 출전에 앞선이 약한 편성입니다. 느린 편성이에요. 5번 광속의 입상 기대치. 앞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직전처럼 초반, 중반, 코너 돌기 전까지 힘 한 배 잘할 7번 금화발리오스도 뭐 주로가 가벼운 컨디션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전개가 유리한 3번 위즈런의 선행 1승 가능성. 자, 왼쪽에 눈 가면 착용하고 나와서 기대막벽을 얼마만큼 완화하느냐, 그리고 방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직선에서의 종반 걸음 상당히 좋아요. 4번 나이스가의 복병 가치까지. 결과적으로 1,400m를 극복할 종반 결정력이 우수한 1번 커리클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6경주였습니다. 네, 아주 민명철 의원이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1번마 커리클, 이 추임마필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요, 지난 경주만 놓고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게이트 이탈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런데 추진 없이 중후미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재추진을 해서 이제 3위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번에 1번 게이트면요, 이번에 똑같이 레이스를 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선입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호조건에 있고요. 7번마 금화발리오스 같은 경우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잘 참고 탔지만 결국 예곽 거리 손해를 좀 봤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종반에 여력이 좀 없어 보였다. 이 부분을 상쇄시킨다면 뭐 무시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7번마 금화발리오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7번마 금화발리오스가 이번 경주에 아주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대상 마필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7번마 금화발리오스가 졸전을 펼치는 경우의 수라면 이번 경주는 참고 종반 한 발을 몰아쓰는 추임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곽의 이제 10번마 레크리스라든가 뭐 4번마 나이스가이 같은 경우도 초속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10번마 레크리스나 4번마 나이스가이 이런 마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레이스 전개 상황을 풀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주주차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경주에서 같이 뛰었던 2번마 송악여제, 5번마 차령 산맥 두 필이 편성의 호기를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되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민백철 의원, 역시 이 두 필도 무시할 수 없는 편성 같은데 복병 세력까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2등급 레이스입니다. 아직은 성장세에 있는 3세마들의 전력에 좀 더 눈길이 가네요. 일단 5번 차령산맥입니다. 이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지난 10월 31일 경주였죠. 당시 62.5마신차 실격을 당했어요. 이후에 절치부심. 자, 2등급 승급 이후에 최근에 다소 연속된 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6일 경주 이제 3등급 굿바이 무대에서는 당시 2선 따라가면서 2차약 입상 건재를 과시했던 전력인데요. 최근 2등급 승급 이후에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특히나 직전 경주는요. 앞선의 2두에 빠르고 강한 전력 선행마들 보내놓고 2선 내측에서 응수를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내측 외측으로 기대면서 주행불량기를 노출하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훈련 시 악벽 승치에 만전을 기했고요. 자, 이번 경주가 초반이 빠른 말이 2번 송악여제 정도인데 자, 2번 송악여제보다 오히려 밀어나가는 중속이 5번 차령산맥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초반 선행 찬스까지 맞이한 요 5번 차령산맥 이번에는 최근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6번 에어리로입니다. 자, 이 말은요. 직전 경주 초반에 앞선 페이스 빠른 흐름에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요. 중위권에서 철저하게 힘한 배 이후에 직선에서 추입을 했습니다만 당시 전개, 진로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외측으로 빼내서 좀 시야 확보를 좋게 하는 가운데 추입이었으면은 직전에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했을 텐데요. 당시 굳이 직선에서 내측 들어가서 추입을 시도했어요. 결국 통안의 반마신차 3착에 머물고 말았는데요. 자, 이번에 김태준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직전에 졸전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할 것입니다. 이번 편성에서 가장 직선에서의 좋은 걸음을 보유한 요 6번 에워리로 충분히 앞선의 선두권 마필들을 제쳐내고 직선에서 우수한 걸음으로 종반 한 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평가예요. 자, 2번 송악여제입니다. 역시 5번 요 차령산맥과 함께 초반에 선행이 가능한 전력인데 자, 그동안 1월 달 그리고 작년 11월 경주에서 선행 선입으로 모두 입상을 차지했는데요. 직전에는 선두권을 장악에 나서지 못한 채 좀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 강공 선행 작전이라면은 충분히 1순 가능한 전력으로 보는데요. 5번 차령산맥과의 초반 선두권 경합의 강도가 좀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금빛동자입니다. 직전에는요 출전 주기도 길어졌고 이 다리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졸전이었는데 이번에 다리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정상 훈련과
정상적인 다리 컨디션 바탕, 1번 금빛 동자, 충분히 현 등급에서는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결과적으로 5번 차량산맥과 2번 송악여제, 이 선두권 마필들의 동반 입상이냐, 아니면 6번 에어리로의 종반 역습이냐, 그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제주 5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5번 차량산맥 같은 경우는 출발 초속 중속에 약간의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은 선두권 공략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인데요. 5번 차량산맥이 초반에 선두권 장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한 필 있죠. 4번 근엄. 만약에 4번 근엄이 기습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경우에는 전개상 최근의 주로 컨디션으로 봤을 때 충분히 복병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6번 애월 1호 선취입을 겸비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대 마필이고요. 사실 기량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2번 송악여제라든가 3번 평온무사 최근 경주에 그래도 기복을 보이고 있고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런 마필들까지 사실 좀 확대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둘 그럴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미리 나는 이 마필과 이 마필로 압축했어라고 결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장 컨디션까지 예시 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체중 변화까지 차근차근 점검하신 후에 최종 선택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민병철 의원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 준비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투수부수 가장 많죠?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선행을 나가서 잘 뛴 마필들이 있고 또 최근에 기복 없이 뛰어주는 그런 상승세 마필도 있고 인기만 접전 구도냐 아니면 또 다른 복병이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민병철 의원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토요경마에서는 적재적소의 그 승부처에서 모두 주력 한방 적중으로 그 중배당으로 깔끔하게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높은 한 수를 안겨드렸는데요. 특히나 서울 구경주였죠. 1번 승자완이의 2번 진영의 거인, 복승 쌍승, 복승 18배, 쌍승 35배까지 정말 힘실린 한 방으로 주력 적중을 이루어드렸습니다. 백미는 마지막 경주였어요. 자, 제가 강해 그레이스 캡틴을 확실하게 한 방으로 승부를 해드리면서 복승 16.7배, 마지막 경주의 복승 16.7배를 정확하게, 강력하게 한 방으로 적중해드리면서 토요일날 경마장을 나오시는 발걸음 상당히 가볍게,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에서도 이러한 중배당 한방 승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7경주입니다. 자,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예요. 최근에 액면상 보여준 전력상 어느 정도 인기마의 윤곽은 드러나는 가운데 자, 5번 슈퍼 스타트는 최근에 선행 1승 동거리 1200 레이스를 연전연승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번에 외산 편성 출전합니다. 임자 만났어요. 상대 강해졌습니다. 선행은 나서겠습니다만 자, 얼마만큼 이 선의 압박을 견뎌낼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코디앙 러브입니다. 상당히 좋은 경주 능력을 보이다가 최근에 주춤거리는데 직전에는요. 모래를 맞자 민감성을 노출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요. 자, 이번에 오히려 외곽 게이트 배정에 자, 페로비치 기수예요. 페로비치 기수라면은 모래 안 맞는 자리로 외곽으로 다수간 무리를 해서라도 전개를 펼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직전의 졸전은 충분히 만회할 편성으로 봅니다. 자, 명문가의 자제 두 마리 마필이 나와요. 카우보이 캐르자마 1번 카이젠 포스예요. 작년 8월 달에 데뷔전 인기 1위였어요. 근데 졸전 펼쳤죠. 이후에 공백도 있었고. 근데 직전 경주부터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어요. 직전에 최단거리 1000m 중반 걸음을 뚜렷하게 남겼던 말인데
자, 확연하게 주행 자세도 잡혔고 주행 시 상당히 뛰어난 투지까지 향상된 가운데 이번 경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말이 1번 카이젠 포스입니다. 자, 14번 스마트 헐크 역시 특급 혈통 티즈 원더풀의 자마예요. 자, 상당히 540km대 거구인데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고 이 초반 선두가당 스피드가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만 힘으로 외곽에서 밀어붙이면서 좀 더 앞선 포지션에서 전개를 풀어준다라면은 14번 스마트 헐크도 가능해 보이는 전력입니다. 자, 서울 7경주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두의 마필에서 결정이 날 경주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충마 설정이겠죠. 눈에 뻔히 보이는 인기마 충마 놓고 세우지 않습니다. 승부하지 않습니다. 자, 민병철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번 경주 강력한 입상 결승선을 가장 먼저 지날 입상 유력마를 놓고 현장에서 한 방 혹은 때리고 받치고 중배당으로 승부를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재주가 많은 민병철 의원 최근에 꾸준하게 다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그중에서 7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중배당까지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7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드러나는 마필들의 편성이 아닌가. 주목할 마필들이 그래도 최근에 기복 없이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만큼 능력 발휘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그런 마필이 어느 마필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에 코너가 바로 나타나는 1700m 레이스입니다. 이제 공식으로 여러분께서도 모두 아실 겁니다. 선행마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 선행마가 어떤 마필이며 그리고 이 선에서 당연히 좀 유리하게 전개 펼친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출발 이후에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6번 에어즈락이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6번 에어즈락은요. 1월 24일 날 4등급 승급 전에 1700 첫 도전에서는 당시 체중도 16kg 증가한 가운데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이었죠. 당연히 졸점 펼쳤습니다만 직전에 2월 13일 동거리 1700 재도전에서는 14kg 감소했습니다. 본연의 체중이었죠. 당시 강공 선행격전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갔었죠. 자, 8번 위너스 글로리입니다.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우수한 선입형 말이에요. 작년 이세마 시절에 과천벌 국산 이세마 최강의 전력으로 검증받은 전력이죠. 10월 과천시장배 2착, 11월 브리더즈컵에서는 서울 마필들 중에서 최고 성적인 3착을 하면서 작년 이세마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과천의 이세마로 등극을 했는데요. 자, 직전 1400경주에서는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이번에 6번 에어즈락 보내놓고 2선에서 가장 경제적인 레이스를 펼칠 겁니다. 자, 4번 클린업 킹입니다. 이 데뷔 이후에 단거리만 뛰다가 직전에 중거리 1700m 첫 도전에서는 당시도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하지만 당시 시종 내측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앞선 마필들에게 모래를 맞고 민감성을 노출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죠. 자, 이번에 얼마만큼 모래 안 맞는 자리로 내측 2선에서 전개를 펼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5번 킹크리켓 지난 1월 3일과 1월 23일 경주 두 차례 1700m 우승 경험이 있을 만큼 동거리 상당히 강점진인 마필인데요. 직전 2월 13일 경주에서는요. 직전 경주 대비 4.5kg 늘어난 부담 중량 여파도 있었지만 당시에 비가 많이 왔어요. 흙탕물이 튀겼죠. 앞선에 이제 전개를 펼쳐나가는데 이 킹크리켓이 흙탕물을 고스란히 맞자 기대는 악벽, 상당히 민감한 악벽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직전에 4번 킹크리켓과 클린업 킹과 5번 킹크리켓은 공이 모두 모래 맞고 좀 졸전을 펼친 말인데 이번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 되겠죠. 자, 8번 위너스 글로리. 이 선두권 흐름에 따라서 앞선에서 유동적으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전개 자유마입니다. 능력 우위마로 봅니다. 이번 경주 6번
에어즈락은 직전에 페로비치 기수가 선행으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8번 에어즈락은 8번 위너스 글로리는 6번 에어즈락을 굳이 뭐 코너 전까지 경합하거나 잡지 않고 보내놓고 따라가면서 전개를 응수할 텐데요. 자, 4번 클리너킹. 오히려 직전 경주 1700 첫 도전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모래 안 맞는 자리로 전개를 펼치겠죠. 내재 능력이 좋기 때문에 1700m 이번에 두 번째 도전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5번 요 킹크리켓도 역시 자, 이번에는 직전 대비 2.5kg 부담 중량 내려갔고요. 직전에 모래 맞고 좀 민감했던 부분 완화를 하는 자, 그런 전개를 펼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결과적으로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치면서요. 이번에 1700m 첫 도전에서도 능력 우위를 유감없이 발휘할 요 8번 위너스 글로리에 가장 주목을 하고 싶고요. 이번에도 페로비치 기수가 초반부터 강공 선행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직전에 1700m 거리를 선행 1순 입성했던 6번 에어즈락 다시 한번 선행 강공 기대가 되고요. 직전에 모래 맞고 뒤쳐졌지만 이번에 내 손에서 모래 안 맞는 자리 자, 1700m 레이스 충분히 극복 가능한 4번 클리너킹과 역시 이 선에서 유리한 전개 펼치면서 동거리 강점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을 5번 킹크리켓까지 결과적으로요. 이 8경주는 8번 위너스 글로리 편성상, 능력상, 전개상 한 수위의 전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지금까지 8경주 전개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 8번마 위너스 글로리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죠. 지난번에 출발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밀었으면 선행도 가능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김동수 기수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머리에 무리 안 하고 참고 3선 인코스 좋은 자리를 딱 잡고는 참고 타고선 여유가 있는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김동수 기수와는 인마호흡이 상당히 잘 맞는 마필 같습니다. 위너스 글로리에 대해서는 김동수 기수가 그만큼 잘 알고 페이스 조절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8번마 위너스 글로리의 우세를 좀 응원해 주고 싶은 경주고요. 후차권에서는 그 인기를 나눠주는 마필 간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당일날 컨디션 점검을 하고 최대한 압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주가 남아있죠.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1800m) 혼합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개가 유리한 마필에 조금 더 점수를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 객관적으로 좀 더 강하다고 판단되는 마필에 점수를 줄 것이냐 요거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경주예요. 재밌게 보는 경주인데 민병철 의원 그래도 6번마 미소왕자는 여기서는 그래도 근소한 우세로 평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6번 미소왕자입니다.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을 한 기본기가 출중한 신예마죠. 역시 카우보이 켈 특급 혈통의 자마답게 데뷔 전부터 좋은 능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중거리 1700m 레이스 비록 2착이었습니다만 당시 사이클링 히트가 외곽에서 거의 무빙성 선입전을 펼치면서 강공 작전을 펼칠 때 당시 내 손에서 차분하게 응수했고요. 2착이라는 성적 입상을 했습니다만 만족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경주 1800m 레이스입니다. 어찌 보면 직전에 그 사이클링 히트가 약간의 변칙적인 전개를 펼쳤는데 자, 그 부분에서 아쉽게 2착인데 이번에 늘어난 1800m 거리 충분히 코너 4개 도는 경주 거리 적응을 했고요. 힘과 근성의 우위를 다시 한번 선보일 6번 미소왕자 주목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4번 휴즈 로드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말인데요. 데뷔 전부터 상당히 제가 주목을 했던 말이죠. 역시 해니 휴즈 특히 발등의 자마답게 종반 압도적인 추임 능력이 일품인 말인데요. 약간의 주행 불력기도 그동안 있었고요. 상당히 초반 레이스 흐름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후미 늦추입으로
연속된 최근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훈련식 컨디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경주 거리가 무엇보다도 1,800m로 늘어났다는 부분 역시 라스트 한 발 그 직선 싸움에서 판가름 날 이번 경주에서 요 4번 슈즐로디 최근의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적정거리 출전으로 봅니다. 자, 9번 콩코드 2입니다. 직전에 통원의 아쉬운 3착, 당시 1,800m 레이스였죠. 이 부담 중량이 57kg 당시에 좀 높아진 부담 중량에 당시 부응을 못하지 않았나, 적응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번에 직전 대비 3.5kg 대폭 감량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마필의 힘쓰는 구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박은훈 기수의 재기승입니다. 여차하면 3, 4코너 부분에서 빠르게 선입전을 펼치는 무빙 전개까지 실시하는 박은훈 기수라면은 요 9번 콩코드 2 직전의 3착의 아쉬움 만회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7번 더센 챔프 직전에 1,800거리 마지막에 밀리면서 3착을 했습니다만 종반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는 중거리에서도 충분히 기대 가능성과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1,800m 거리 이미 1월 달에 우승했던 거리죠. 조성건 기수 한 장, 요 7번 더센 챔프의 선정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1,800m 6번마 미소왕자 지난번에 출발이 가장 빨랐어요. 선행을 장악했는데 애곽에서 이제 감는 마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4선에서 한 5선까지 밀려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4코너 돌면서 앞에 가루다란 마필이 약간 진로를 막았고 죽죽 담양 요 마필한테도 진로가 약간 막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었거든요. 그러고서도 이제 2위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가 이제 한 필만 언급을 해드릴 마필은 3번 마 죽죽담양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미소왕자하고 같이 뛰었는데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마필인데 따라가서 생각보다 끈끈하게 많이 뛰어준 마필이에요.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좋아서 선두권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경주입니다. 1번 나 치우여제, 2번, 5번, 4번, 3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9번 나 KT스타, 2번, 7번, 12번, 4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번 마 커리클, 3번, 5번, 7번, 4번 순서입니다. 8경주죠. 8번 마 위너스 글로리, 6번, 4번, 5번, 7번입니다. 10경주 6번 마 미소왕자, 4번, 7번, 9번, 3번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5번 마 차량 산맥, 6번, 2번, 3번, 9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일요일 날 입장료가 무료다. 2,000원 무료로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livingtv.co.kr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방송 다시 보기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가끔 보시는 분들은 또 그래? 하고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일요 경주로 준비 열심히 하고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